내용에 따라서 다 구분을 하자고요. 우리가 HTML에서 큰 내용 단위로 해서 많은 내용들을 구분을 했죠. 위에 header, 프록시마 노바의 alt의 regular를 썼어요. 치 컨텐트 DESC라는 클래스명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너비로 나오지만 새로 고침을 하면 어떻게? 얘는 네로라는 클래스명을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요만큼의 너비만 나올 거라고요. 완성본 완료했고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봅니다. 브라우저 화면에서 지금 상태의 화면을 확인해 보십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 글씨 크기, 간격, 그리고 불림 모양 이런 것들이 내가 주지 않은 것들이 온전히 지금 다 살아있는 상태. 뭐 해야 된다고요? 리셋 합시다. 자, 리셋을 어디에서 불러올 거냐면 메인 CSS에서 불러올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위에 메인에서 그냥 다 딸려 불려올까? 자, 폰터썸을 일단 불러와야 되고요. 여기는 폰터썸, 여기는 메인 CSS를 불러올게요. 자,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href 안에 CSS 폴더 안에 메인 CSS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만들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폰터썸의 버전을 4 버전을 썼어요. 그죠? 그러면 4 버전을 우리가 다운로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폰트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어디에 놨죠? 소스 안에 넣어놨어요. 소스 안에 안 넣어놨네? 다운로드에 있었나 보다. 다시 다운로드 해야 되겠다. 자, 일단 CSS의 메인 CSS라고 해주고, 우리가 지금 하트를 폰터썸을 썼단 말이에요. 그죠? 폰터썸의 4 버전으로 가주세요. 폰터썸의 4 버전에 가서 소스 좀 다시 다운받을게요. 다운받은 게 있으면 그냥 거기에서 카피해 오셔도 됩니다. 전 다시 한번 다운 좀 받을게요. 폰터썸 들어가면 5 버전인데 베리 여기 엔드 부분에 올드 버전으로 갑니다. 폰터썸의 올드 버전으로 가주세요. 올드 버전으로 가라고요. Get started 시작하기. No thanks 중간에 다운로드 있습니다. 다운로드 합시다. No thanks for 4.7 푼거 안에 CSS 폴더 안에 폰트 민 폰터썸의 민 CSS를 우리 CSS 폴더 안으로 복사해 오십시오. 요거를 복사.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사이트 안에 CSS 폴더 안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붙여넣기 하셨습니까? 자, 붙여넣기 했으면 불러와야죠. 불러옵시다. HTML에 가서 불러오자고요. 다운받은 거 요 카피해서 CSS 폴더 안에 넣어놨고요. 여기 CSS 폴더 안에 누구? 예, 메인 폰트 어썸의 민 CSS 이렇게 불러오세요. 얘가 제대로 로드가 됐다면 이 자리에 지금 하트가 있지 않습니까? 하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폰터썸의 4 버전을 썼었으니까 예, 폰터썸의 CSS가 로드를 한 거 아닙니까? 로드 했으니까 이 하트가 나와야 된다고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자고요.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하트가 나와야 된다고. 자, 우린 메인 CSS를 만든 적이 없고요. 메인 CSS에 딸려서 리셋 CSS를 불러올 겁니다. 리셋 CSS는 우리가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을 거고요. 당연히 CSS 리셋해서 구글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CSS 리셋 구글 메이어 맨 위에 거 검색 결과 들어왔어요. 리셋 CSS 리셋으로 구글 하시고 메뉴의 검색 결과에서 여기 HTML부터 그대로 복사 테이블까지 복사 하셨습니까?
얘로 검색한 거 첫 번째 검색 결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HTML부터 테이블까지 복사. 요거 첫 번째 검색 결과 들어와 있다고요. 복사 해서 뭐라고 저장해요? CSS 폴더 안에 reset CSS라고 저장해 주세요. 카피했으면 새 문서 만들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되, 자, 새 문서 만들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되 CSS 폴더 안에 뭐라고 저장한다고요? reset CSS라고 저장한다고요. 붙여넣기 할게요. 자, 얘 말고도 우리는 여기 안에 넣을 게 더 있죠? 클리어 픽스 넣어야지, 그치? 클리어 픽스. 뒤에 우리는 지금 플롯분이 배운 게 없으니까 뒤에 공간을 만들고 디스플레이 속성이 있어야 플롯을 해제할 수 있더라. 어느 방에 플롯이 걸려 있든 얘가 반드시 추가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렇지, 누구의? 이미지의 vertical line 탑에서 얘가 있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더 넣으려고 합니다. 태그를 작성하는데 그 태그가 웹표준 검사든 상황에선 있어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선 없애고 싶을 때 우리가 보통 hidden이라는 클래스명을 넣는다라고 했어요. 그 hidden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화면 저 멀리 보내버리겠다고요. position fixed 저 멀리 레프트로 해서 저 멀리 이렇게 보내겠다고요. 그러면 클래스명 히든이라고 있기만 하면 여기서 또 모두 넣어주면 더 확실하냐면 오버플로 히든까지도 넣어주면 확실합니다. 그러면 저 멀리 화면 밖으로 보내버릴 용도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HTML 짜다가 이거는 화면에는 안 놔도 되는 건데, 특히 뭐 라벨 같은 거, 그죠? 폼이나 폼 짤 때 라벨 같은 거에다 클래스명 히든을 찍 넣어버리면 되죠. 됐습니까? 리셋 CSS에 덤으로 요거 3개 정도를 더 만들어 주시면 좋다고요. CSS 폴더 안에 main CSS를 만들고 main CSS 상단에서 add import 해서 가져오겠다고요. 해봅시다. 리셋 CSS는 만드셨습니까? main CSS도 없죠? main CSS 만듭시다. 새 문서를 만들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main CSS 만들게요. 리셋은 좀 전에 요 3개 추가했습니다. main CSS 지금 만든 빈 main CSS에서 최상단에 뭐라고요? add import URL 같은 폴더 안에 있는 누구 리셋 CSS 불러오고, 같은 폴더 안에 있는 누구 폰트도 불러옵니다. 우리가 웹 폰트로 변화를 했죠? 폰트 CSS를 불러온다고요. 우리가 구글의 웹 폰트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디자인이. 우리가 프록시마 노마니 캔터볼드에 괜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웹 폰트로 변화를 했다고요. 그 변화한 게 어디 있어요? 폰트라는 폴더, 아니 폰트라는 이 CSS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도 로드를 해줘야지 우리가 저 폰트를 쓸 수가 있지요. 됐습니다. 2개를 이렇게 로드합니다. add import를 로드하는 건 언제나 CSS의 최상단에서 불러오셔야 돼요. 중간에서 쟤를 불러오면 하등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사이트를 HTML을 작성을 하고 우리가 CSS 작성하는 순서도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공통적인 레이아웃들을 먼저 잡고, 이 레이아웃 안에는 공통적인 걸 몰아서 넣을까 해요. 레이아웃이랑 커먼이라고 같이 쓰자. 커먼스. 이건 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드라지게 하는, 그냥 이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이렇게 해도. 근데 안 튀잖아요. 그러니까 좀 확연하게 구분이 되게 하려고 저는 대시를 조금 많이 썼어요. 카피.
내용에 따라서 다 구분을 하자고요. 우리가 HTML에서 큰 내용 단위로 해서 많은 내용들을 구분을 했죠. 위에 header, 그 다음에 what we do, before and after, inspiration, meters, footer. 두 개는 이렇게 많지 필요 없네. 예. 이 정도만 해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 봅시다. 바디에 적어야 될 거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컨테이너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바디엔 뭐가 필요할까요? 디자인을 보고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바디에 뭐가 필요할까? 디자인 보면 바디가 지금 어딥니까? 요 내용을 감싸는 거 바깥 부분 아닙니까? 이 바깥 부분에 뭐 있냐고요? 패턴, 그죠? 패턴이 있다고요. 패턴을 깔아주세요. 바디에 패턴을 깔아주세요. 볼까요? 백그라운드.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CSS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에 한 칸 나가서 이미지스 폴더 안에 데비어 다크 png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URL을 지정해보면 URL 지금 CSS를 기준으로 한 칸 나가서 한 칸 물고리를 열고 나가서 어디 안에 이미지스 안에 파일 이름 카피해 왔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반복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컨테이너의 너비를 지정하시고 가운데 오도록 해주세요.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림자는 디자인에 넣은 적이 없다. 네, 그냥 가운데 오게 해주세요. 그림자는 저랑 같이 볼게요. 디자인에서 얘를 까먹었구나. 이런. 너비를 주시고 가운데 오게 해주세요. 아닙니까? 얘 너비가 1270이라고요. 화면에 가운데 있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렇게 전체 패턴이 있고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이렇게 이 너비 1270의 너비 안에 가운데 있다고요. 있나요? 바디 예 폰트를 지정해 주세요. 바디의 폰트 지정해 주십시오. 폰트 크기랑 줄의 높이도 그러니까 행의 높이도 확인해서 다 주십니다. 바디의 폰트는 뭔지 확인을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일단 내용들이 글씨가 잘 안 보일 거니까 어차피 각 내용마다 배경색도 다르고 패턴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넣어봤자 나중에 뒤집어 씌워지니까 일단 흰색으로 넣어 볼게요. 컨테이너에는 흰색의 배경을 넣어 주십시오. 그래야 글씨가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고 다시 본문의 폰트 확인해 볼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봅니다. 그럼 이제 흰색이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폰트 바디의 폰트는 이 패러그래프의 폰트라고요. 패러그래프를 우리가 뭘로 디자인했었나 확인을 해볼까요? 캐릭터 들어가 보면 프록시마 노바의 알트의 레귤러를 썼어요. 프록시마 노바의 알트의 레귤러. 그러면 얘한테다가 지금 우리가 뭘 넣어야 되는 거예요? 폰트 패밀리를 넣어야 된다고. 얘 글꼴을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꼴의 이름을 알아야지. 디자인에서 보니까 프록시마 노바의 알트의 레귤러래. 그러면 폰트 CSS를 열어서 프록시마 노바의 알트의 레귤러를 쓰려면 여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프록시마 노바야 알트의 레귤러의 이름은 뭐래? 얘래요. 이 폰트는 어디 있대? 지금 ECSS에서 한 칸 나가서 폰트 안에 이렇게 있대요. 복사. 자, 지금 여기 폰트 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폰트를 불러온 거지 걔를 적용한 게 아니에요. 그죠? 폰트를 로드한 거라고요. 우리가 구글의 웹폰트에서 add import에서 가져온 것도 폰트를 로드한 것처럼 얘는 폰트를 로드한 거라고요. 여기 로드한 거에서 이 이름 복사 어디에 넣어요? body에. 폰트 사이즈 몇? 제일 작은 글씨 우리 디자인할 때 이 글씨 몇으로 놨죠? 16 그죠? 16으로 놨어요. 얘도 16. 그러니까 우리는 body의 폰트 사이즈는 16.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여러분 백그라운드를 합치는 것처럼 폰트도 합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게 폰트의 사이즈, 뒤에 있는 게 라인 하이트, 얘가 폰트 패밀리입니다. 한꺼번에 쓸 수 있다고요. 폰트의 사이즈, 라인의 하이트, 폰트의 패밀리 이렇게 해서 넣어주십니다. 할 때 27 라인에 맞춰서 했죠, 그죠? 27 라인에 가로줄을 만들고 했으니까 모든 요소들의 행의 높이는 기본 베이스가 27이에요.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볼까요? 폰트가 제대로 나오나 세로 고침 해보면 폰트가 다 바뀌어있죠. 맞습니까? 폰트가 좀 전에 그냥 기본 폰트였다가 다 프록시마 노바야 알트의 레귤러로 바뀌어있다고요. 컨테이너도 너비 다 잡고 화면의 가운데 있으라고 잘 했고 이제 공통 요소인 요소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클래스명을 뭘 쓴 게 있냐면 스큐를 쓴 게 있어요. 그죠? 스큐 쓴 게 있고 또 뭘 쓴 게 있냐면 컨텐트 TT 이랑 뭐가 있었죠? 컨텐트에 DSC가 있었어요. 이거 공통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아직 CSS 잡지도 않았는데 클래스명을 넣은 게 있었다고요. 지금 여기에 공통적인 요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스큐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디자인과 똑같이 나오게 비틀어 주세요. 디자인과 똑같이 나오게 비틀어 달라고요. 우리가 제목들마다 얘들마다 우리가 스큐라는 클래스명을 넣어놨어요. HTML 짤 때부터 그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 꺾어버리자, 비틀어버리자 라고 했다고요. 비틀어버립시다. 위로 비틀어야 되는 거니까 transform skew. skew,가 이렇게 비트는 게 있고 이렇게 비트는 게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비트잖아. X축이에요? Y축이에요? Y축이면 지금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로 합시다. Y 15도 정도 하면 되죠? 맞아요? 아니야? 예, 이렇게 해서 꺾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300 몇 도, 200 몇 도였지? 기억 348도인가? 8도인가? 5도인가? 8도? 그러면 모자라잖아. 360에서 빼보면 몇 도죠? 12도 아니야? 12도? 8, 2, 12 정도 한번 해볼까? 12가 맞는 것 같은데요? 됐나요? 이렇게 위로 꺾겠다고요. 자, 스큐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타이틀을 위쪽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12도 걸어라 까지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 다음에 컨텐트의 DSC. 자, 얘 디자인 보고 얘가 있기만 하면 요 제목의 스타일과 설명의 스타일이 나와야 되는 거죠. 메인 AI를 열어보시면 얘입니다. 자, 우리가 스큐라는 클래스명한테는 돌아가라고 해놨으니까 걔는 이미 브라우저 화면을 봤을 때 이미 스큐가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죠. 스큐가 걸려 있는 상태고 얘 폰트 그리고 얘도 폰트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바디에 좀 가볼게요. 바디에 보면 우리가 프록시마 노바야 RTL 레귤러라고 해서 획높이 27에 그리고 폰트 사이즈 16이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누구의 스타일을 잡을 거냐면 컨텐티티 얘 스타일 잡아 보겠습니다.
폰트 좀 확인해 보죠. 타입 잠겨 있는 거 좀 풀고 이게 what we do 다 풀자. 자, what we do는 캔터의 볼드입니다. 자, 캔터의 볼드. 얘가 지금 본문은 우리가 프록시마 노바를 쓰고 있지만 타이틀은 이 폰트라고요. 그러면 타이틀을 해당 폰트로 지정을 하고 오겠습니다. 캔터 볼드. 캔터 볼드는 그러면 어떻게 쓰던가 폰트라는 우리 CSS가 있었죠. 폰트라는 CSS를 열어보면 여기 안에 우리가 불러온 폰트들의 이름이 있다고요. 캔터 볼드는 얘군요. 폰트 패밀리에서 캔터라고 해주면 얘를 쓸 수 있대요. 폰트 CSS 폴더 열고 카피해 오시겠습니다. 폰트 CSS 안에 제일 하단에 캔터를 불러오는 폰트 패밀리가 있으니까 복사해 오십시오. CSS 폴더 안에 폰트 CSS를 보고 있습니다. 복사하셨으면 메인 CSS에 가서 누구한테 얘 폰트가 그걸 하지 않습니까? 컨텐티티에다 적용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볼드입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확인을 해보면 되어 있고 폰트 사이즈까지 줄게요. 다 폰트도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폰트 사이즈는 67입니다. 아 잠깐만, 여러분 노트패드로 하고 있었죠? 자,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첫 번째 포폴이 끝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쓸 겁니다. 지금은 노트패드로 다시 할게요. 습관적으로 열었어요. 자, 폰트 패밀리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됐나요? 자, 폰트 사이즈까지 줬어요. 그럼 브라우저 화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폰트 사이즈도 잘 나오고 있죠. 각각의 제목들 있고 얘가 있기만 하면 저 컨텐티티라는 클래스명이 있기만 하면 화면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다음으로 우리가 클래스명 컨텐트 DESC를 쓰면 컨텐트 DESC에는 두 개가 있어요. 넓은 거, 좁은 거가 있는데 좁은 거에는 우리가 네로라는 클래스명을 이미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걔한테는 별도로 너비를 주면 되고 클래스명 컨텐트 DESC가 있기만 하면 어떤 스타일로 나와야 되는 거냐면 디자인 봅시다. 이 스타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대략의 너비와 그리고 행의 높이나 그런 건 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미 어디에 바디에다가 행의 높이나 폰트 사이즈는 준 적이 있으니까 여기에선 너비만 주고 화면에 가운데 오게만 하면 돼요. 예. 이 녀석을 확인을 해보면 클릭을 해보면 너비가 대략 871픽셀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지금 셀렉트 툴,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서 이 패러그래프 선택을 했고 오른쪽에 어디에서 여기 트랜스폼에 여기에서 너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포토샵하고 다르게 이제 저 트랜스폼에서 너비나 높이나 간격을 확인을 합니다. 870이라는 너비가 있대요. 얘가 있기만 하면 width 870. 저 너비를 주고 화면의 가운데 있게 하겠다고요. 마진을 이용해서 화면의 가운데 있게끔 하면 되겠죠? 마진. 자, 여기서는 왜 위아래 마진을 안 주냐면 내용에 따라서 정확하게 디자인을 보고 다시 할 거예요. 얘가 있기만 하면 어쨌든 저렇게 화면 가운데 있게끔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네, 패러그래프들이 가운데 있고 화면은 또 가운데 정렬입니다. 텍스트 라인 센터에서 가운데 정렬 해줍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그래서 패러그래프들 가운데 정렬이 되겠고 자, 지금 얘들 보면요. 우리가 스큐를 간 건 트랜스폼은 가상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얘가 돌아가도 얘 밑에 있는 패러그래프가 절대로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 정도만 잡고 갈게요. 요 타이틀만 있기만 하면 아래쪽의 여백을 우리가 몇 줄을 떨궈 썼냐면 읽어볼게요. 얘가 지금 거의 W 정도에서 얘가 겹치고 있으니까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툴이 없습니다. 이 거리를 물론 여기 디스턴스 자가 있던가?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일러스트레이터는 간격을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그려봐야 된다고요. 대충 얘가 27의 높이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높이를 확인해 보면 하이트가 70 정도 있네요. 그러면 누가 컨텐티티라는 요 클래스명이 있기만 하면 아래 70 픽셀의 마진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떠지겠지? 모든 요소에 다 타이틀에는 컨텐티티라는 걸 넣어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일관되게 나오라고 CSS를 잡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패러그래프 중에 좁은 게 있었어요. 걔한테는 네로우라는 걸 넣어놨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지금 얘는 너비 870의 너비를 가지지만 얘는 분명히 그냥 너비를 주면 한 줄 다 너비가 있을 녀석인데도 불구하고 요만큼의 너비뿐이 없단 말이에요. 얘 너비를 확인을 해보면 이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610 정도 줘볼게요. 네로우라는 클래스명을 넣은 적이 있다고요. 네로우라는 클래스명이 있기만 하면 너비를 몇으로 610 픽셀 정도로 하겠다고요. 마진을 영어톤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컨텐트 DSC에다가 좁은 거에는 클래스명을 네로우라는 걸 추가로 해놨기 때문에 너비만 다시 지정하시면 돼요. 요걸 쓰신 다음엔 어디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바로 밑에 있던 이 녀석 get inspired 부분이 너비를 다 쓰고 있었는데 누구랑 다르게 나와야 됩니까? 이게 지금은 둘 다 똑같이 컨텐트 DESC라는 클래스명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너비로 나오지만 새로 고침을 하면 어떻게? 얘는 네로라는 클래스명을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요만큼의 너비만 나올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통적인 요소들을 일단 지금 선에서 생각나는 것들 레이아웃과 커먼 대표적인 공통적인 것들을 몰아서 여기 안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헤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